동영상 촬영 된 거니? 자, 최고 차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고요. 자, fx는 그럼 최고 차의 개수가 2니까 아마 2x 제곱하고 어쩌고 됐을 거고 요 따위로 여기까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요 수순대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자꾸 요런 식으로 가버릇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귀에 딱지 들어서 그렇게 될 거야. 자, gx는 자, 인티그럴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써 있고요. 절대값 ft의 dt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이것은 x는 2라고 x는 4에서 극소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f의 0값을 구하라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나오면요 자동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조건 자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인티그랄의 미지수 딱 뜨면 두 개죠. x에다가 대입해서 똑같은 놈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 대입을 하고 두 번째 뭐 하셔야 됩니다? 미분을 하셔야 되죠.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00% 그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독해처럼 나오면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죽어도 집어넣어 가지고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미분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g'x는 뭐가 될 거냐면 자, x가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럼 절대값 f의 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빼기 절대값 f의 x다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 자동방으로 오셔야 돼요. 모양이 어떻게 생겨 먹든지 간에 여기까지는 죽어도 변할 수 없는 풀이에요. 대입하고 양변 미분하고 대입하고 양변 미분하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사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의 문제를 볼 때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프라임을 자꾸 숫자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적이 있어요. 프라임을 그래프로 봐라. 그래프로 봐라. 되게 중요한 거. 되게 중요한 거. 그러면 얘랑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프라임이 곱하기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더하기 빼기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빼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식이 나와야 되냐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그려서 앞에 게 크면 플러스인 거고요. 뒤에 게 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아마 제가 잔소리처럼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프라임이 나왔을 때 프라임을 자꾸 숫자나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이거는 애들 장난이에요. 이건 3점짜리에서 문제 내는 거고요. 요게 조금 4점짜리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그래프로 바보로 타셔야 되는 겁니다. 얘가.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자, 2x제곱이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을 건데 절대값이니까 꺾어 올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딘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하나 fx를 그려놓읍시다. fx를 그려놓고 나면 f의 x의 절대값의 그래프는 이렇게 꺾어서 올라갔겠죠. 요게 fx의 그래프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f의 x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라는 얘기죠. 그럼 요 놈이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생겨 먹어서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근데 얘가 중요해요. 얘가. 여러분 문제를 보실 때 f'x에서 그러니까 이 개념을 f'x에서 문제를 그냥 정리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f'x에서 문제를 정리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노란색에서 하얀색을 뺐을 때 앞에 게 크면 플러스인 거고요. 뒤에 게 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겠죠. 그래프를 놓고 보면 그 다음에 노란색이 큰 애들이 여기잖아요. 여기까지는 플러스가 아니죠. 노란색이 지금 여기는 하얀색이 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플러스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예요. 시간 끄는 이유는 생각하라는 얘기인데, 요걸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얘를 이렇게 안 보면 겁나게 어려워집니다. fx에다 x 플러스 1을 넣고 거기다 절대값을 때리라는데 미지수도 없어요. 그럼 어디서 뿔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 알파, 베타 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근 두 개가 있다라고 치면.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이 있잖아요. 얘가 공중에 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케이스를 갈라야 되니까. 만약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노란색의 그래프는 여기 1만큼 와가지고 노란색이 이렇게 생겨먹겠죠. 이렇게 생겨먹고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마이너스일 거고 이쪽은 다 플러스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럼 프라임의 부호를 받았으면 대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프라임이 여기 마이너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 중이고 여기서 올라가는 중이다라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얘가 x는 1과 x는 4에서 극소로 하니까 이런 식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아마 이런 식으로 됐어야 되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내려갔다가 플러스니까 올라갔다가 여기 마이너스니까 내려갔다가 플러스니까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여기랑 여기랑이 극소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가 2라고 4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만나는 요 값이 1이었다는 얘기고요. 여기 만나는 요 값이 4였다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프라임이 나왔을 때 여기까지 딱 놓고 일단 절대값을 쫄아줄 게 있는데 거기다가 절대값을 때려놓고 이동시켜놓고 빼기 해놨어요. 우와, 그게 아니고요. 그래프로 생각해서 누가 크냐, 앞이 크냐, 뒤가 크냐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얘가.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걸 볼게요. 그럼 이것이 2라고 4인데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얘는 꺾어서 올린 애니까 얘는 뭐가 되면 마이너스 f의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꺾어 올렸으니까 이거랑 여기는 원래 거였으니까요. 그냥 fx가 됐겠죠. 자, 이것의 교점이 이것의 근이 1이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쪽 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 f의 x 플러스 1이라는 애랑 그쵸? 자, 요 놈은 얘가 꺾어주니까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맞죠? 이것의 근이 4였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미납니다. 니는 재미없겠지만 자, 얘를 갖다 이쪽으로 넘기든지 한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f의 x 플러스 1 빼기 f의 x는 0이 되고요. 요 놈이 넘어가면 f의 x 플러스 1 플러스 f의 x는 0이 되는데 양변에 0을 곱한 두 개가 같죠. 두 식이 같아버린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미리 정리를 해두셔야 아주 골치 아프지 않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것의 두 근이 2라고 4다라고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건 그냥 스킬 하나 쓴 겁니다. 자, 모르시면 이거 식으로 다 세워놓고 위아래 가셔도 되긴 되는데요. 틀리진 않습니다만. 그럼 이것의 두 근이 2라고 4라는 식을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물어본 게 뭐죠? F의 0이요? 그러면 거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처럼 봤을 때 얘는 자동방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몸에 딱딱 배야 돼요. 그냥 이거는 빠져나갈 틈도 없는 풀이법이니까요. 그냥 이렇게 가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익히셔야 되는 풀이가 프라임이 나왔는데 얘가 식이 여러분들 계산할 수 없는 식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래프 두 개, 이걸 그래프 두 개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프 두 개.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하면 앞에 게 크면 플러스, 뒤에 게 크면 마이너스. 그러면 은근히 간단한 개념이 됩니다. 대형을 잡는 건 쉽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 놓고 나서 이 식을 써보면 이런 식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의 두 근이 2라고 4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어떻게 풀든 상관이 없어 보여요. 자, 그러면 여기를
자, 식이 이렇게 되죠. f의 x 플러스 1 플러스 f의 1은 4x의 두 근이 1 또는 4가 되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로 때려도 큰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려면 여기를 만약에 근과 개수로 풀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갔겠죠. 최고차는 2였으니까요. 그러면 자, f의 x 플러스 1은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a의 x 플러스 1 플러스 b가 됐을 거고요.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정리해버릴까요? 그러면 어차피 근각계수를 풀기로 했으면 2의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더하기 ax 더하기 a 이렇게 됐을 테니까 여기까지 정리한 겁니다. 요거 정리하면 4x 제곱이 됐을 거고요. x는 얘랑이 나오니까 플러스 2a 플러스 4의 x가 됐을 거고요. 그럼 플러스 a 남았고 2b 남았고 더하기 2는 0 이런 식으로 떨어졌겠죠. 자, 두근이 1과 4니까요. 자, 두근을 더한 5가 4분의 2a 플러스 4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근데 두근을 곱한 게 뭐가 되냐면 4가 됐을 거고요. 이건 4분의 a 플러스 2b 플러스 2다라고 해서 두 개 연립해버리면 a, b 값이 나와버리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차분차분히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뭐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문제 같지만, 근데 문제는 이런 거에서 쫄지 말란 말이에요. 절대값만 나오면 일단 숨이 탁 막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기가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요게. 그러니까 어디를 딱 찍어서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된다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서 이제 제가 좀 지나서 하반기가 딱 되면 뭐 하냐면요. 문제 딱 놓고서는 여러분 수업을 이렇게 해요. 풀어라 안 해요. 쫙 놓고 자 1번 뭐야? 2번 뭐야? 3번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1번에서 어디를 찍어요? 2번에서 어디 찍어요? 3번 어디 찍어요가 문제 딱 보면서 딱딱딱딱 찍히는 부분들이 딱딱 찍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x부터 인티그랄 찍어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일단 문제 딱 보고 1차 정리 쫙 해놓고 그 다음에 2차에서 독해 이렇게 쫙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거 이과들은요 미적분에서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은근히 이걸 몰라요. 요 얘기를.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그래프로 풀어야 된다. 그래프로 풀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되게 희한한데 이거 사실 뭐의 문제냐면요. 3의 루트 이 문제거든요. 3의 루트 이 문제예요. 자, 이것의 값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에 3분의 1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것이 완전 제곱이 이것이 어떤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얘가 자연수의 세제곱이 돼야 얘랑 곱해지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가 2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어요. 분수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물론 세제곱도 되고 6제곱도 되겠지만 당연히 세제곱은 일단 이것의 세제곱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개념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4 곱하기 로그 64에 4n 플러스 16분의 3에 이렇게 됐어요. 이것의 값이 정수가 된대요. 여기는 뭐 하나 추가시킨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루트를 썼던 거에다가 로그 하나를 붙여놓은 거예요. 로그를 하나 붙여놨으니까. 자, 일단 여기는 2의 6승이 됐겠네요. 그럼 6분의가 됐겠고요. 4는 올라가면 4승이 됐으니까 여기가 3분의 2다 이렇게 됐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값이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나야 정수가 될 수 있겠죠. 2의 거듭제곱. 근데 뭐가 틀려? 아까 거랑 뭐가 틀려요? 아까는 그냥 얘가 정수만 되면 되니까요. 요 놈이 세제곱만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로그를 붙여놨다는 얘기는 세제곱 중에서도 2의 세제곱이 돼야 된다. 이런 2의 거듭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세제곱이 있고 남은 것이 2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 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가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로그가 있었어요. 2가 있었고요. 여기가 2의 5승 곱하기 3이 있었다고 칩시다. 3이 있으면 무조건 정수가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로그 2의 3은 무리수예요. 무리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나올 수가 없는, 정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게 문제 풀다 보면 순간적으로 요 놈이 루트만 쫙 풀어요. 여기 위에 것만 잡고 여기 세제곱 되면 돼 라고 문제 쫙 풀다가 미친 2인 거는 깜빡 잊어먹고 답이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그 짓을 잘해요. 내가 이 인간이 그 짓을 잘합니다. 로그가 있었나? 언제 생겼지?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떨어져야 되냐면요. 요 놈이 세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근데 위에 3이 있잖아요. 이미 3이 있으니까 얘가 뭐를 없애고 가야 돼요? 3을 없애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4n 플러스 16이 3을 일단 없애고 뭔가의 세제곱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 놈을 여기다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3은 날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K의 세제곱분의 1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그 2의 K의 세제곱분의 1이 됐을 거고 이것의 3분의 2승이 됐잖아요. 그럼 세제곱하면 여기는 제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2가 앞으로 나가면 되니까 상관없으니까. 그럼 이놈이 정수가 되려면 K가 2의 거듭제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무리 루트 세제곱근 4제곱근에서 3의 루트 4의 루트 이게 무리수 그거 나왔던 거에 분수 지수가 나왔던 거에다가 로그 하나를 더 껴놓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K가 1이거나 2거나 2의 제곱이거나 2의 세제곱 즉 4거나 8이거나 16이나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K가. 뭔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여기가 1이라면 3이 돼야 되는데 3이 되려면 n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것은 탈락이죠. 그럴 수가 없고요. 자, 2의 제곱이 2가 있다 그러면 4 곱하기 n 플러스 14가 되고 이것은 3 곱하기 2가 되니까요. 4 두 개 없어지고 나면 얘가 6이어야 되니까 n은 2다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거는요. 2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4가 들어갔을 테니까요. 여기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4 하나 지워주고 나니까 여기는 48이니까 n은 44라는 값이 하나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8이 들어가면요. 여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인데 4 하나 약분하면 2만 남았겠네요. 여기는 6이었을 거고요. 8, 8은 64가 되니까 24, 2, 6, 6은 36, 384에서 300 이거니까요. n은 380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16이 되면은요. 자, 그러면 여기는 3 곱하기 2의 4승 곱하기 2의 4승 곱하기 2의 4승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4 하나 약분해주면 여기는 제곱이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16 곱하기 16 곱하기 4, 3, 12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야, 이걸 하니까 아무래도 1000을 넘어 보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답이 안 나오게 되니까 n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이거 뭐라 그랬더라? x가 변하는 거냐 t가 변하는 거냐부터 집중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앞에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어야 되는 문제가 사실은 14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어요. 14번으로 갑니다. 자, 이 문제도 정리를 하나 해드려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잘 놓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fx. fx는 연속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최고 차액의 1인 3차 함수 gx래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fx가 양수인 쪽에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칩시다. 그럼 음수인 쪽에서는요. 이걸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수인 쪽에서만 정리가 됐죠. 그럼 이거보다 왼쪽인 경우는요. 어떻게 떨어질지 모릅니다. 얘가 직선으로 나왔을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왔을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된 곳에서만이고요. 나머지는 랜덤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해진 곳에서만 그렇고요. 자, 일단 3차 함수 gx라고 했으니까요. gx는 아마도 이런 따위의 어떤 형태가 됐겠죠.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얘기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 놓고 gx를 마이너스 0부터 x까지 ft의 dt가 됐고요. 이것은 x가 음수일 때고요. 자, 0부터 x까지 ft의 dt라고 했고 이것은 x가 양수일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문제의 독특함은 뭐냐면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fx를 확정을 줘놓고 gx를 갖다가 랜덤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요. gx가 확정이 돼 있어요. gx는 3차 함수라고 완전히 확정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3차라고 얘가 확정이 돼 있고요. 그럼 f가 변하는 거예요. 자, 0보다 작을 때는 이거고 0보다 클 때는 이거라고 뭐라고 해도 gx는 무조건 3차 함수인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fx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gx를 바꾸는 경우의 문제가 보통 나왔던 문제고요. 지금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gx가 확정이 되어 있고요. fx를 바꾸라는 얘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는 자동빵 떨어졌죠. 일단 나오자마자 0 때려 넣어야 되죠. 그죠? 그럼 g의 0은 뭐가 되겠어요? g의 0은 0이다라는 값이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변 뭐 하셔야 됩니다. 미분 때리는 것까지 자동빵. 그러면 g'x는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자, 여기는 0보다 작을 때고요. 자, fx가 되고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gx나 g'x가 확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fx를 갖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안 풀어봤던 패턴의 문제거든요. 이게. 자, 이거는 여기가 확정이 되고 얘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얘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얘가 확정이 되어 있고 얘랑 이 fx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0보다 작으면 부호를 바꾸라는 얘기가 됐고요. 0보다 크면 fx를 그냥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얘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gx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왜? gx가 확정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gx는 g의 0이 0이라는 것까지는 알아냈는데 얘가 근이 두 개인지 하나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g'x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 무조건 2차가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확정된 거에서부터 문제가 파생이 되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갈라집니다. g'x를 갖고 놓을게요. 여기서도 되게 재미난 게 하나 생겨야 됩니다. g'x 당연히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죠. 그럼 얘네들도 어떻게 돼요? 연속이 돼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f의 0이 나오고요. f의 0인데 두 값이 어떻게 됩니다? 같아야 되는 거죠. 한쪽이 확실하게 미분 가능이고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프라임이 연속인 함수니까 당연히 여기도 당연히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의 0은 0이다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기억이 은근히 맞아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G'X는 2차인데, G'X는 2차인데요.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나오는 것은 빼박으로 맞는 건데, 그럼 G'X는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여기다 0 넣고 0 넣어서 0 나왔으니까 G'0도 당연히 0이겠죠. 자, 그럼 G'0도 0이었단 말이에요. 자, 요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면 얘 G'X의 그래프가 확정된 거니까 0이 여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일 수도 있죠. G'X이 0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게 세 가지 케이스로 갈라져서 나올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자, 1번 케이스를 잘라볼게요. 자, 지웁니다. 자, 1번 케이스에서는 여기가 0인 거예요. 여기가 0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게 G'X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fx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오른쪽은 오른쪽은 그냥 G'X가 fx죠? 자, 그럼 fx 오른쪽은 얘가 되는 거죠. 노란색이 fx잖아요. 그렇죠? 근데 왼쪽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꺾어 내린 얘가 나와야 돼요. 노란색이 fx예요. 그러니까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gx는 확정. gx 그러면 우리는 논리를 gx부터 잡아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fx는 꺾어져 내려오는 그래프가 나와요.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가 0일 수도 있잖아요. 아까 0,0이니까 프라임도 0이니까 이제 이렇게 생겨먹는 게 G'X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쪽은 그대로 쓰고 왼쪽 거는 이렇게 꺾어서 내린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게 되죠. 2번 케이스입니다. 자, 3번 케이스는요. 얘가 이쪽에 0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겨먹은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오른쪽은 그대로인데 왼쪽은 꺾어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니은번이요. fx는 극대값을 갖네요. 근데 얘가 안 같죠? 그 다음에 얘는 극대값을 갖죠. 그러니까 니은번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한 가지 케이스가 극대값을 안 가졌으니까 틀린 겁니다. 얘가.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 다르지. 자, 모르겠으면 개수세서 찍읍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자, 이거랑 그럼 fx의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fx는 노란색으로 그려졌는데 f의 1이 2부터 4까지면 fx는 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다라고 했는데 f의 1이 2부터 4까지가 나오려면 자, 노란색이 f예요. f의 1이 1부터 4까지면 여기가 1일 때 얘가 2부터 4 사이에 여기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1,1이 여기라고 할게요. y는 x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네. 여기가 서로 다른 세근에 같느냐 안 같느냐의 문제가 생기겠네.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1일 때요. 이 값이 2부터 4 사이에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1은 여기니까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건 확실하게 세금 맞죠? 왜냐하면 여기가 0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크면 두 군데서 만나는 거니까 이건 확실하게 세금 맞습니다.
여기가 1부터 4까지라면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두 개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의 문제의 포인트가 갈라지겠네.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확정 지으려면요. 이 근이 얼마다 해서 식을 대충 세워놓고 프라임의 식을 세워놓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케이스. 더럽다, 그지? 1번 케이스. 여기 식을 세우셔야 돼요. 0이고요. 여기를 예를 들어서 A나 이런 식으로 잡으셔야 되네요. 그럼 식을 세우실 때 여기가 X하고 X-A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최고 차의 개수는 3이겠죠? 미분을 했으니까. 요것이 오른쪽에 fx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그럼 x 여기다 1 넣었을 때 그러면 3 곱하기 1-a가 되는데요. 얘가 2부터 4 사이다라고 하면 a의 범위가 기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 a의 범위를 기어 나오고요. 자, 여기를 갖다 밑에 식을 했을 때 요 놈이 여기랑 만나는 근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범위 따라서 요 값을 찾아주셔야 돼요. 이 정도 됐으면 그냥 뭐 푸는 건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어요? 요렇게 잡아가셔야 되니까 여기쯤 나왔을 때는 뭐 대충 눈치껏 찍어야지 뭐 여기까지 와서 시간 딱 봐야 되죠. 근데 식으로 푸시려면은요 요렇게 푸셔야 돼요. A의 범위 잡아서 그 다음 이쪽에 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빠져 여기 프라임을 따져보면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여기서 프라임을 따졌을 때 요것의 프라임이 -1보다 크냐 작으냐를 파악하면 금방 쉽게 나올 것 같아요. 그쵸? 기울기가 1이 내가 지나가는 거니까 얘가 여기 됐을 때요 이렇게 올라간 여기가 있잖아요. 요것의 기울기가 1보다 크냐 작으냐를 따지면 개수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따지겠죠. 그러니까 F' A의 범위를 잡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미분해가지고 0 되는 놈을 잡았을 때 그 기울기를 갖고 따지면 만약에 이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었어요. 그럼 기울기가 1이네랑 만나면 반드시 여기는 몇 군데서 만납니다. 두 군데서 만나게 되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기울기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프라임이 2였단 말이에요. 요즘에서 프라임이 2인데 그럼 기울기가 1이네랑 만나게 되면 여기는 한 군데서 만나고 안 만나는 놈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나요? 네. G 프라임 X가 미분 가능한 연속이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거만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랑 세 번째는 미분 불가능 아니에요? 아니요, 이쪽 것만. 그러니까 0에서 미분 가능하는 거. 왼쪽 것만 따지면 되죠. 여기서는 얘만 만나잖아요. 교점의 개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만 따지면 돼요. 요것만. 요거만 따져서 왼쪽에 프라임을 딱 따졌을 때 얘가 1보다 크냐 작으냐를 판단하는 거죠. fx랑 -fx가 0에서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얘가 이렇게 휘어져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조금이라도 아무리 길어도 기울기가 0보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생겨먹으면 반드시 두 군데서 만난다는 동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애랑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가 동의가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는 요 놈이 두 군데냐 한 군데냐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이렇게 됐다면 요것의 기울기가 1이라고 따지자. 그럼 요것의 프라임이 만약에 1보다 크다면 1이라는 여기서 만나고 끝났을 거고 이것의 프라임이 만약에 1보다 작다면 여기 1이랑 만나는 애에서 두 군데서 만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 말은 G 프라임 X를 한 번 더 미분해도 미분 가능 연속이 될 거예요. 오른쪽은 고민하지 말라니까요, 내 얘기는. 네. 왼쪽만. 여기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하죠.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케이스가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안 되는 케이스가 그 얘기는 틀려요.
지금 fx의 왼쪽만 갖고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개념을 가지고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당연히 미분은 안 되죠. 왼쪽과 오른쪽은 미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fx를 gx를 또 한 번 미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gx가 아니고 이미 fx의 왼쪽에서 교점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의 개수가 이제 이거랑 연계가 되는 거예요. 요식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해서 맞춰보시면 얘가 뭐 된다 안 된다가 나올 거예요. 자, 요렇게 되면 대강 여기는 질문이 대충 된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저번에 모의고사 한 거를 할게요. 좀 쉬었다 합시다.